네, 이번 시간에는 레지스트리라는 주제로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지스트리라는 게 뭐냐면 어떤 계층 구조를 갖고 있는 정보, 그런 자료 구조를 조작하거나 객셋에 해당되겠죠. 또 구독을 하거나 아니면 저장 장치에 이런 자료 구조를 계층적인 자료 구조를 뭐 읽어오고 저장하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레지스트리는 액터 기반으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장되고 있는 자료 구조들을 액터의 트랜스포트 레이어 기반으로 접속해서 방금 말씀드린 조작, 구독 뭐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구조 자체를 사용해서 어떤 정보들을 공유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처음 해야 될 일은 이런 계층 구조를 갖는 자료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제일 처음 할 일인데요. 제품을 우선 막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설정 정보 이런 것들이 보통 자료 구조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편리하게 조작하고 또 구독해서 어떤 변경이 발생했을 때 그 변경 사항을 즉시 한번 받아보고 이러한 기능들을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레지스트리라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자료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는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로 사용할 자료 구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러한 계층 구조를 갖게 될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루트 밑에 A라는 노드, B라는 노드가 있을 거고요. 또 A라는 노드는 또 그 밑에 다시 AA라는 노드를 갖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노드가 하나, 둘, 셋, 넷, 리프 노드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면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들 각각은 예전에 그 액터에서 파라미터 전달을 할 때 원우 액터 파람 언더바 15 땡땡땡 여러 가지 자료 구조를 가지고 어떤 파라미터를 그 시리얼라이즈하고 전송하고 디시리얼라이즈하고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예제로 보여드리는 이런 구조도 원우 액터 파라미터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본 자료형들 이런 것들로 다양한 조합을 해서 다양한 계층 구조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예제도 마찬가지로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보면 전체적으로 루트 밑에 A, B가 있고 A 밑에 A가 있고 각 서브 노드들은 각각 그 데이터라는 이제 어떤 스트링을 저장하는 그런 자료 구조로 전체적인 계층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 그림에 있는 내용을 실제로 구현을 해보면 루트 밑에 A, B가 있고요. 그 A, B는 다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A도 어떤 데이터라고 하는 스트링 객체를 갖고 있고 B도 스트링 객체로 데이터를 갖고 있고 또 A는 다시 또 그 밑에 AA를 갖고 있고 그 AA는 다시 또 스트링의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 그대로죠. 루트 밑에 A, B가 있고 AA가 있고 각각 데이터를 하나씩 갖고 있는 그 구조를 15맵이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그런 노드들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내용들을 이제 기존의 파라미터로 사용할 때, 액터에서 메시지 전송을 위한 파라미터로 사용할 때는 사용하지 않았던 기능인데, 이제 패스 기반으로 그 어떤 파일 시스템의 패스 기반의 파일 접근 또는 디렉토리 접근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슬래시 기반의 어떤 패스를 사용해서 특정 객체를, 그 중에서도 노드죠. 15맵에 해당되는 노드의 객체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패스를 사용해서 해당 객체를 식별하고 가져오고 그 값을 출력하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가능합니다. 가져올 수도 있고 또 해당 객체에 어떤 값을 저장할 수도 있고요.
패스를 기반으로 해당 객체를 찾아서 저장, 해당 객체를 찾아서 읽기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래는 이제 그 사용 예제고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패스를 사용해서 각 객체를 참조를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제약사항은 있습니다. 제약사항이 뭐냐면 패스는 이렇게 슬래시 기반으로 쭉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경우에는 노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고 했죠. 이 네 개의 노드들은 이렇게 패스로 구현이 가능한데 제약사항으로는 그 밑에 있는 맵이 아닌 오브젝트가 아닌 실제 데이터들 뭐 스트링이나 불이나 뭐 인티저나 이런 것들은 패스로 참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의 폴더까지는 가능한데 폴더 밑에 있는 실제 파일에 대해서는 어떤 그 접근이 패스 기반의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읽고 할 때 오브젝트 단위로 스트럭처나 뭐 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위로 항상 읽고 쓰고 참조하기 때문에 실제 디테일하게 그 밑에 있는 실제 값을 저장하는 프리미티브한 어떤 데이터형까지는 억세스하지 않고 있습니다. 패스를 통해서 억세스하는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를 지정하는 예제를 보면 아까 보여드린 노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었죠. 그 네 개에 대해서는 유효한 패스이긴 한데 만약에 A 밑에 있는 데이터, 이거는 이제 스트링 객체죠. 스트링 객체를 참조하는 패스인데 이 패스는 실제로 현재는 제공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패스를 사용하면 오류가 발생을 하고 존재하지 않는 패스라고 에러를 내뱉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한번 지금 요 자료 표현을 한번 구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각 패스가 정상적으로 읽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루트를 만들어야겠죠. 루트는 이름을 테스트 루트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루트는 자신 밑에 A, B 노드를 갖고 있고요. A, B 노드를 갖고 있고 각 A, B는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A는 역시 15맵을 사용해서 노드를 구현을 해보고요. A 밑에는 또다시 AA가 있고 데이터도 있고요. 데이터는 데이터. 이름이 AA는 AA라는 객체랑 연결을 해주고 다시 한번 B를 또 구현을 해보면 이렇게 구현이 되겠죠. 데이터만을 갖고 있고요. 데이터를 연결하고 있는 B. B는 루트 밑에 존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A 밑에 들어가는 AA를 구현하겠습니다. AA는 마찬가지로 노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15맵을 성적받았고 AA 밑에는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는 데이터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이렇게 해서 아까 그림에서 봤던 이 자료 구조를 이 그림을 그대로 코드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트리 구조를 한번 패스가 잘 보여지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이 자료 구조는 만들었는데 이건 사실 다 연결까지 다 돼 있고요. A 밑에 AA가 있고 각각 AA라는 이름으로 다 연결은 다 돼 있는데 실제로 패스를 찍어보면 여기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getPass라는 함수로 패스를 보게 돼 있는데 읽어보면 비어있죠. 스트링 패스 스트링이 이제 비어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 생성자가 생성할 때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자동으로 이 싱어웹에서 자동으로 자기의 하위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패스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넣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전체 경로에 대한 패스가 전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알기가 좀 어려워서 다 만들어진 이 그 트리 구조에서 최상위에 있는 루트 객체에서
요 set pass라는 함수를 호출해 줘야지만 이제 요 생성자의 함수 내에서 생성자 함수 내에서 set pass라는 함수를 호출해 줘야지만 요 시점에 전체적인 패스가 각 노드별로 저장이 되도록 하는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 set pass까지 지정한 상태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각 패스들이 정상적으로 A 또 제일 첫 번째 보면 A죠. 또 A 밑에 AA가 있고 그 다음에 또 B가 있고요. 그 세 개의 패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각 객체들이 각 노드들이 자기 자신의 절대 경로 패스를 잘 갖고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맵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패스 생성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없는 패스에 대해서 출력을 해보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없는 패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빌드라고 발생을 합니다. 15맵 이외에는 개패스를 구현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저렇게 데이터에 대해서 개패스를 해보면 패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에러를 발생하고 빌드 타임에 개발 과정에서 잘못된 패스를 사용하는 걸 좀 방지하고자 저렇게 구현이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코드를 보면 이렇게 돼 있고 한 가지 설명이 안 돼 있는 게 기본값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출력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만 출력을 해보죠. 전체적으로 다 출력을 한번 해보죠. 전체적으로 다 어떤 값들이 현재 들어있는지 출력을 하는 함수가 여기는 안 돼 있네요. 사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show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루트의 show니까 이 루트맵 이하, 루트맵을 포함한 그 이하 서브 노드에 있는 모든 값들이 다 출력이 되는 함수거든요. 실행을 해보면 이것도 지금 다른 데서 BAA를 다른 데서 사실 현재 지금 구현을 해놨거든요. 걔하고 지금 중복되다 보니까 다른 객체가 지금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아까처럼 패스는 잘 나왔고요. 지금 AA 밑에 데이터 또는 A 밑에 데이터, B 밑에 데이터들이 이 세 개의 데이터들이 전부 다 비어 있죠. 비어 있습니다. 그럼 이 비어 있는 걸 다시 이제 어떤 기본값으로 채워주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객체가 생성되자마자 이 루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객체들이 생성되자마자 어떤 특정한 값을 기본으로 갖고 있게 하고 싶으면 다양한 이제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해서 처음 클래스 이제 선언할 때 처음 기본값을 지정하는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IM A 이렇게 해놓고 한번 해보면 A 밑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IMA라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죠. 나머지 뭐 A 밑에 지금 AA죠 이거 잘못 썼네요. AA인데 A라고 썼네요. 이렇게 보면 나는 AA 밑에 있는 데이터인데 나는 AA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보이죠. 이렇게 기본값도 사실은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값까지 지정해서 다음 예제부터는 기본값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 이 전체 지금 보고 계시는 기본값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 이 자료 구조를 가지고 이 객체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면 내가 지금 관리하고 싶은 자료 구조가 있을 텐데 그 자료 구조는 기존의 그 15 파라미터로 이제 메시지 전송할 때 사용했던 그 15 파라미터로 자료 구조를 이렇게 생성만 하면 되고요. 선언만 하면 되고 선언할 때 디폴트 값 지정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루트에서 set 패스만 지정하면 이후로 레지스트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전체적으로 그 얘기고요. 각각의 각각의 객체들은 그중에서 노드들이죠. 중간에 있는 맵에 해당되는 노드들은 패스를 사용해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